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지금은 화면을 제가 볼 수 있게끔 돌려놨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하는 때의 장점과 또 화면을 보지 않을 때의 장점, 그거에 대한 또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익숙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방향 구조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뒤에 가서 카메라 위치 구도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해서 또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보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전방 카메라인지 후방 카메라인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시겠지만 그냥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어를 한번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랑. 예전에 한번 사랑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오긴 했는데 좀 오래전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좀 가볍게 접근을 하자면 제가 요즘에 좀 뭐랄까 여자를 밝힌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밝힌다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한테 눈길이 예전보다는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좀 외로운가 봐요. 뭔가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외롭다는 표현이 가장 맞겠네요. 2010년도 12월에 정말 지금까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했던 여자분과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별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초쯤 이제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이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라 그 친구한테 제 마음을 보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 아니면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감정에서 생긴 건지 좀 저 스스로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여서 더군다나 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딱 지금과 같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뭔가 저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이런 말버릇을 고쳐야 되겠네요. 좀 많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너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즌쯤에 또 그 친구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친구도 또 많이 힘들어하고 더 또 힘들게 또 아버님이 사고를 크게 당하셨었고 계속 좀 안 좋은 일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또 그때 학원에 있었는데 학원 아이들도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네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좀 많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저는
저 자신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에서 그 친구하고 또 연락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도달해서 느낀 거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좋아함의 무게가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중간 지점에 나왔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컸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때론 저돌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서로 알아오고 인연을 이어온 분들한테는 조심스러워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사랑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누군가를 좋아해 해서 그 사람과 사귀었던 경험은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좀 좋아를 해줬었고 제가 용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해주는 분한테 또 마음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보다 또 제가 더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 친구는 떠나가고 혼자 또 힘들어하고 이런 패턴의 사랑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사랑들은 기억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사귀어봐야 뭐 한 달, 뭐 몇십일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2010년도에 헤어졌던 친구는 그래도 100일이 넘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부산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울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도 하면서 또 몰래 또 만나는 남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비 오는데 영화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좀 아파갖고 천식이 있고 다리가 좀 굳어가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다리가 굳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친구한테 좀 신뢰가 될까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치해 두면 다리가 굳어서 사용을 못해서 병원에 계속 주기적으로 다녀야 된다고. 어쨌든 이제 많이 아픈 친구라다 보니까 저는 건강하고 그래서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항상 5분 10분 걷고 쉬고 5분 10분 걷고 쉬고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데이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픈 친구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입원을 한 친구한테 뭔가 사다 줄 수는 없었어요. 천식이 좀 심해였고 뭔가 먹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좀 제가 좀 던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좋다고. 어떻게 갈까? 옷 갈아입고 갈까? 아니 옷 갈아입고 가면 걸려서 못 나가니까 잠깐 병원 보고 있고 여기 주변 산책한다고 거짓말하고 나갔다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병원복을 입고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어요. 그냥 사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했고 또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그래서 극장에 가서 아직도 그 제목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깡패 같은 애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었고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친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다리 주물러 주거나 천식 때문에 또 계속 또닥또닥 거려 주거나 시험 볼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솔직히 뭐 사귀었다라고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뭔가 해본 것들이 없었고 또 함께한 시간들도 짧았었습니다. 한 50일 동안 만나는데 한 3번 만나거나 그런 정도. 그리고 만나서 영화를 보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는 영화도 10편 가까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돌아다닌 것도 많았고 울산 친구라서 부산에 가서 나는 부산에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귀기 전이었어요. 그때도 부산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부산으로 온 거죠. 와서 만나고 놀고 이제 바래다 주는데 병원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 감정이 확실해지더라고요. 확실해지면서 근데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죠. 나이 차이도 있었고 또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좀 뭔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좀 애절하게 느껴지니까 더군다나 또 동정심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항상 그 친구 업고 달리고 안고 달리고 천식 때문에 이렇게 돌봐주고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스킨십이라는 게 그때 참 정말 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친구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그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감정을 모른 채 하다가 부산에서 이제 데려다주는 그 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죠. 버스 안에서 이제 같이 음악을 듣는데 그 친구가 그 정엽이라는 분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포맨이라는 분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포맨 중에서도 특정인 뭔가를 좋아하는데 한때는 그것 때문에 그 노래들을 들으면 맨날 눈물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니까 수시를 보거나 뭐 이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데려다 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에피소드들이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제 인생에 가장 마음을 크게 줬던 친구고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본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헤어질 때는 너무나도 좀 어이없게 헤어져서 좀 실망을 많이 했죠. 뭐랄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별의 이유가 그렇듯이. 그래서 뭔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당시에는 저도 이제 많이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또 잡고 싶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이었겠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거짓인 것처럼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실망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게 많이 느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좀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또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나 아니면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도 언젠가는 또 꺼내놓지 않을까. 또 누군가 특정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기회가 되면 꺼내놓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차이는 일단 많이 났던 친구고 그리고 천식이 있었고 다리가 굳어가는 병을 갖고 있었던 친구. 너무나도 보고 싶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너무나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어른답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싫긴 한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이게 애고 어른이고 없구나. 정말 그 사람만 그 상황만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하고 헤어질 때는 너무나도 감정적인 사람으로 대하면서 사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다음 사랑한테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음 사랑한테는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다음 사랑한테는 더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준 친구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미움과 고마움이 좀 공존하는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미안하다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친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쓰라린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지만 끝이 아닌 그 이전의 기억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마웠던 친구였어요. 태어나서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생일 선물을 받아봤었고 향수라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쓰면 잊어야지 했는데 아직 반도 사용 못했네요. 제가 향수를 잘 뿌리지 않아서 일단 생일 선물을 받아봤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사귀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아보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려고 이제 계속 벼르고 있었던 그 마음도 전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풀어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는 깨닫게 된 거는 이제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실수를 했죠.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은 나이가 상관이 없구나. 정말 애고 어른이고 이런 게 없구나. 좋으면 좋은 감정만 있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또 깨달으면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한테 뭔가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사랑에 가까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도 고백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때로는 정말 무모하게 도전도 해보고 무모하게 이렇게 질러보는 것도 좋지만 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이면도 갖고 있구나라는 두 번째 또 깨달음도 얻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냥 아픔입니다. 헤어진 그 친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고백하지 못한 그 친구에 대한 아픔 뭔가 내가 좀 더 노력을 했고 내가 좀 더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을 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계속 핑계만 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데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런데 누구한테 잘해줄 수 있겠니?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고 그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아직까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그 감정만큼은 많이 외롭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또 마음을 줬던 친구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좋긴 한데 너무나도 알고 지낸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그 친구조차도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별로 없고요. 대신에 그런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그냥 문득문득 영화 보자, 문득문득 이제 차 마시자 뭐 이런 거는 하는데 그 친구 쪽에서 거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 봐서는 나한테 대한 마음은 많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럼에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럼에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닌가 보다라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 맞는 건지 또 이런 좀 아리송한 그런 감정들도 있어요.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머릿속에는 5만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사랑도, 일도, 뭐 성공도, 꿈도, 뭐 여러 가지 것들,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런 오묘한 것들 갖고 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그 친구에 대한 고백 못한 아쉬운 미련, 이런 것도 있고, 또 요 원래 좋아하게 된 그 친구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었던, 뭐랄까, 비겁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분을 알게 되긴 했는데, 그분은 좀 오묘합니다. 눈이 너무 맑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요. 근데, 뭐랄까, 말하는 그런 투가 너무나도 남자 같은 느낌? 단답형으로 끝나게 되고 말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이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가시가 가득한 꽃 안에 순수한 아기가 있는 듯한 그런 여성분을 알게 됐어요. 좀 그런 감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왕자병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 왕자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냥 내 안에 그냥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고, 좀 좋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좋은 인연을 이어가면 좋을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안길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두서없이 또 길어지긴 했는데, 사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심사숙고하면서도 저돌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봐요. 그리움은 항상 간직하되 그 그리움이 미련으로 남지 않게끔 해야 되고, 미련이 있다면 미련을 빨리 떨쳐버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보고 싶네요. 3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분이.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뭐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겠죠. 하경아, 보고 싶다. 이 보고 싶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뭐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많이 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다면 저한테 큰 잘못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한테 좀 사과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느꼈다면 상대한테 정중히 제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는 걸로 다시 생각을 해서 말을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그냥 보고 싶다라는 정도. 그리고 새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믿는 마음, 배신을 당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크게 받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전달력이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